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절이 다가오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가족들과의 따뜻한 시간? 아니면 고속도로 정체?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 윤재민에게 명절은 그저 또 하나의 전쟁터였습니다. 결혼 8년차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40대 초반의 남자죠. 겉으로 보기엔 성실하고 안정적인 가장이었어요. 그의 아내 박민정은 대기업 홍보팀 대리로 일하는 커리어우먼이었습니다. 36, 똑 부러지고 세련된 외모에 일도 잘하는 여자였죠. 하지만 이 부부에게는 매년 반복되는 이상한 패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명절만 되면 민정이 시댁 방문을 회피한다는 겁니다. 여보, 미안한데 나 이번엔 못 갈 것 같아. 추석을 며칠 앞둔 저녁이었어요. 재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민정이 부엌에서 대뜸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재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죠. 또, 작년에도 그랬잖아. 올해는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리시는데. 알아, 나도 알아. 근데 회사에서 영상 편집 마감이 당겨졌어. 추석 연휴 바로 다음 날이 발표라서 도저히 빠질 수가 없다고. 민정의 목소리엔 미안함보다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재미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인데도 여전히 예쁜 얼굴이었죠.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피곤함과 거리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민정아, 결혼한 지 벌써 8년이야. 그동안 명절 때마다 이러면 어머니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뭐라고 생각하시든 나는 일이 우선이야. 당신도 회사 운영하니까 알잖아. 일이 밀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재미는 알고 있었어요. 민정이 시댁을 피하는 건 단순히 일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요. 시어머니와의 미묘한 신경전, 시댁 분위기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아예 명절 자체를 회피하는 수준이 된 겁니다. 그럼 적어도 당일 아침에라도 올라와. 저녁 식사만이라도 같이 하자. 응, 그건 생각해 볼게. 민정은 그렇게 대답하곤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설거지하는 물소리만 거실까지 들려왔죠. 재미는 다시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 속 내용은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화면만 바라볼 뿐이었죠. 그날 밤 재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부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결혼 초반엔 그래도 함께 웃고 떠들던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새 각자의 영역에 갇혀서 서로에게 무관심해진 것 같았어요. 아니, 무관심이라기보단 피곤함에 가까웠죠. 서로를 신경 쓸 에너지조차 남지 않은 관계. 옆에 누워있는 민정은 벌써 잠든 건지 등을 돌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미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 아침이면 시댁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또 어머니께 뭐라고 변명을 드려야 할지 벌써부터 머리가 아팠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재미는 새벽부터 짐을 챙겨 시댁으로 출발했습니다. 민정은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조심히 다녀와라는 말만 남겼죠. 재미는 아내의 차가운 인사에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았어요. 이미 익숙해진 풍경이었으니까요. 고속도로는 예상대로 막혔고 3시간 걸릴 거리를 5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시댁 대문 앞에 차를 세우고 짐을 꺼내려는데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어요. 대문 옆에 놓인 거대한 꽃바구니였죠. 화려한 장미와 백합으로 가득한 호텔 로비에나 있을 법한 고급스러운 바구니였습니다. 이게 뭐지? 재미는 꽃바구니에 다가갔어요. 그리고 리본에 달린 작은 카드를 발견했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민정에게 그 미소를 잊지 못하겠어 H.
순간 재민의 손이 굳었습니다. 민정에게 시댁으로. 재민은 카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분명히 아내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 적힌 문구는 도저히 회사 선물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사적이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재민아, 왔니? 시어머니가 대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환한 미소로 아들을 맞이하시다가 꽃바구니를 발견하고는 표정이 굳어졌죠. 이게 뭐냐? 누가 우리 집 앞에 이런 걸 갖다 놨어? 저도 방금 봤습니다. 재민은 카드를 시어머니께 보여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안경을 꺼내 쓰고 카드를 읽으시더니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민정이한테 온 거네. 사랑한다니, 미소를 잊지 못한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회사에서 보낸 건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민은 당황스러움을 애써 감추며 꽃바구니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뒤따라 들어오시며 계속 중얼거리셨죠. 추석날 아침부터 이게 무슨 꼴이래. 며느리 이름으로 이런 꽃이 오다니. 회사에서 보냈으면 회사 이름을 쓰지. 왜 이런 수상한 문구를 적어놨어? 재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본인도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H라는 이니셜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민정의 회사 대표 이름은 강일수였습니다. 홍보팀장은 박지훈이었고요. 둘 다 H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죠.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받지 않더니 결국 문자가 왔죠. 회의 중이야. 무슨 일이야? 재민은 손가락을 움직여 답장을 쳤습니다. 시댁에 내 이름으로 꽃바구니가 왔어. H라는 사람한테서. 이게 뭐야? 문자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렸는데 한참이 지나도 답이 오지 않았어요. 재민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시면서도 계속 거실을 힐끗힐끗 쳐다보셨죠. 오후 2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정이 도착한 거예요. 재민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고 시어머니도 부엌에서 나오셨죠. 민정은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명절 잘 보내고 계세요? 그래, 왔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민정은 그 분위기를 눈치채고 재민을 쳐다봤죠. 재민은 거실 한쪽에 놓인 꽃바구니를 가리켰습니다. 저게 뭐야? 민정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재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표정, 그리고 곧바로 태연함으로 바뀌는 얼굴. 아, 그거? 회사 대표님이 직원들한테 다 돌린 거야. 추석 선물로. 회사 대표가 왜 시댁 주소로 보내? 그리고 이 문구는 뭐고? 재민이 카드를 들어보이자 민정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대표님이 좀 센스 없으신 분이야. 직원들 명단 보고 무작정 보낸 것 같아. 문구는 그냥 꽃집에서 기본으로 넣어주는 거 아냐? 기본 문구에 내 이름이 들어가. 그리고 H는 뭐야? 해피 CHUSEOK의 H 아닐까? 나도 잘 모르겠어. 어쨌든 회사에서 보낸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민정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재민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재민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셨죠. 재민아, 저거 정말 회사에서 보낸 거 맞니? 내가 봐도 이상한데. 다음 날 아침, 재민은 일찍 일어나 조용히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댁 마당 한쪽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죠. 어젯밤 메모해둔 꽃집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플라워가든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저희 집으로 배달된 꽃바구니 건으로 전화드렸는데요. 아, 네. 주문자 성함이나 받는 분 성함 말씀해 주시겠어요? 받는 사람은 박민정이고요. 주문자는 H라고만 적혀 있던데.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말했죠. 아, 확인됐습니다.
주문자분께서 익명 배송을 요청하셔서 이니셜만 표기됐네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 주문자 정보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배송 주소는 누가 알려준 건가요? 저희 집 주소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배송됐거든요. 주문하실 때 주문자분께서 직접 주소를 입력하셨습니다. 특별히 시댁으로 보내달라고 메모도 남기셨더라고요. 재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댁으로 보내달라고? 그럼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거였어요. 누군가가 일부러 민정의 시댁 주소를 알아내서 명절날 그곳으로 꽃을 보낸 겁니다. 혹시 주문 날짜는 언제였나요? 일주일 전이네요. 추석 당일 아침 배송으로 미리 예약하셨더라고요. 일주일 전. 계획적이고 치밀한 행동이었습니다. 재민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이제 더 이상 우연이나 실수라고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민정과의 관계를 드러내려 한 거예요. 집 안으로 돌아왔을 때 민정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재민이 들어서자 민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디 갔다 와? 바람 좀 쐬었어. 재민은 담담하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마음속으론 당장 따져 묻고 싶었지만 시댁에서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았죠. 아침 식사를 마치고 민정이 서울로 먼저 올라간다고 했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올라가야 할 것 같아. 어머니께 양해 구하고 갈게. 그래, 조심히 가. 재민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정은 짐을 챙겨 현관으로 나가면서 재민을 돌아봤어요. 나 너무 무책임한 것 같지? 미안해. 괜찮아. 일이 급하면 어쩔 수 없지. 민정은 씁쓸하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재민은 창문으로 아내의 차가 멀어지는 걸 지켜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오늘 밤 서울로 올라가서 확실히 따져봐야겠다고. 그날 저녁 늦게 재민도 시댁을 떠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정은 서재에서 노트북으로 작업 중이었어요. 재민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 민정이 거실에 두고 간 휴대폰을 발견했죠. 충전기에 꽂혀 있었습니다. 재민의 손이 떨렸어요. 지금 이 휴대폰을 보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거기도 했죠. 재민은 심호흡을 하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결혼기념일. 화면이 열렸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몇 개 떠 있었어요. 재민은 메시지 목록을 열었죠. 그리고 그 순간 눈에 들어온 대화창 하나. 발신자 이름은 현우 상무님이었습니다. 현우. H. 재민의 손이 더욱 떨렸죠.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가장 최근 메시지가 오늘 오후에 온 거였어요. 선물 잘 받았지? 내 시댁까지 갔을 줄은 몰랐네. 하. 재민은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시댁까지 갔을 줄은 몰랐다고? 그럼 이 남자는 민정의 시댁 주소를 알면서도 일부러 그곳으로 보낸 거였어요. 그것도 웃으면서요. 재민은 손가락을 위로 올려 이전 대화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어제 호텔 괜찮았어? 다음엔 더 좋은 곳으로 가자. 오늘 회의 때 내 모습 너무 예뻤어. 집중이 안 됐잖아. 남편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우리 이제 그만 숨어 다니자. 내가 진심이라니까. 너도 나한테 진심이라고 했잖아, 우리 공주님. 재민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든 휴대폰이 무겁게 느껴졌죠.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읽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바로 그때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정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휴대폰을 들고 그대로 서 있었죠. 민정이 거실로 들어와 재민을 발견하고는 표정이 굳었어요. 왔어? 언제 온 거야? 재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든 휴대폰을 민정에게 보여줬죠.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야? 재민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였죠. 민정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내 휴대폰을? 어떻게가 중요해? 지금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야. 재민이 휴대폰 화면을 민정 앞으로 내밀었어요. 현우 상무와의 대화 내용이 그대로 보였죠. 민정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건 그냥 뭐 장난이야? 회사 선배가 장난친 거야? 재민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나왔어요. 민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말해봐. 현우 상무가 누구야? 그리고 너희는 대체 언제부터 이런 관계였어? 민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민은 다시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손가락으로 스크롤을 올려 더 많은 대화를 읽었죠. 호텔 예약 내역이 보였습니다. 지난달, 그리고 그 전달에도 거의 매주 만난 흔적이 있었어요. 매주 회의 있다고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온 날들이 다 이거였어. 이 남자 만나러 간 거였지. 재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민정이 두 손을 내리며 재민을 바라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미안해. 나도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어쩌다가 6개월 동안이나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 재민은 대화창을 더 위로 올려봤습니다. 가장 오래된 메시지는 6개월 전이었어요. 봄이었죠. 민정이 승진한다고 기뻐하던 시기였습니다. 현우 상무가 누군데? 내 상사야. 응. 홍보팀 담당 상무야. 민정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재민은 허탈하게 웃었어요. 상사랑 바람을 피웠다고? 그것도 회사에서?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업무 때문에 자주 만났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침대까지 갔다는 거지. 재민의 말에 민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죠. 재민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휴대폰을 탁자 위에 던졌어요. 그 꽃바구니도 이 남자가 보낸 거였어. 일부러 시댁으로. 왜 그랬을까? 날 조롱하려고? 아니면 너한테 압박을 주려고? 민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나도 몰랐어. 현우 씨가 그렇게 할 줄은. 미쳤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오늘 만나서 따졌어. 따졌어?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어. 이제 끝내자고. 근데 현우 씨가 자꾸 내가 진심이라고 했던 말을 들먹이면서 민정의 말이 끊겼습니다. 재민은 그 말을 듣고 이해했어요. 민정이 그 남자에게 진심이라고 말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와서 헤어지려 하니까 그 남자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요. 진심이었어? 그 남자한테? 재민의 질문에 민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죠.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어요. 대답 안 해도 알겠어. 진심이었겠지. 6개월 동안 매주 만났는데. 재민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정에게 등을 돌리고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밖은 어두웠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만 희미하게 보였죠. 나는 우리가 조금 멀어진 것뿐이라고 생각했어. 바빠서, 피곤해서 서로에게 무관심해진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좋아질 거라고 믿었어.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정은 소파에 앉아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근데 너는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어. 내가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어머니께 내 변명을 대신 전하는 동안 너는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있었던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정의 사과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재민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초라하고 비참한 남자의 모습이 거기 있었죠. 바로 그때 민정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재민이 돌아봤어요. 화면에 또다시 현우 상무의 메시지가 떴죠. 재민은 휴대폰을 집어들고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생각해봤는데
내가 나한테 진심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제 남편한테 알릴 때도 됐지. 아니면 내가 직접 알려줄까? 재민은 그 메시지를 읽고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죠. 현우 상무라는 남자가 이제 민정을 압박하고 있었어요. 헤어지자고 하니까 협박으로 나온 겁니다. 이 새끼가 지금 너를 협박하네. 재민이 휴대폰을 민정에게 보여줬어요. 민정은 그 메시지를 보고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처리할게. 내가 말할게. 처리? 뭘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야? 이 남자는 지금 너를 가지고 놀고 있어. 시댁에 꽃 보낸 것도 그렇고 이런 메시지 보내는 것도 그래. 너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재민의 말에 민정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사실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현우가 변했다는 걸요. 처음에 만났을 땐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남자였는데 최근 들어 집착이 심해지고 통제하려 들었죠. 오늘 만났을 때 어떻게 됐어? 헤어지자고 했다며? 응.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 시댁에 꽃 보낸 거 왜 그랬냐고 따졌지. 근데 현우 씨가.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민은 팔짱을 끼고 민정을 내려다봤어요. 뭐래? 내가 나한테 진심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제 남편하고 이혼하고 나한테 와야 한다고. 계속 숨어서 만나는 건 이제 지겹다고. 재민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민정을 진짜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유부녀와의 스릴 넘치는 관계를 즐긴 거였죠. 그런데 민정이 헤어지자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너는 뭐래? 헤어지자고 했어. 실수였다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비웃었어. 늦었대. 이미 너무 많이 왔으니까 끝까지 가야 한다고. 그리고 민정이 말을 멈췄습니다. 재민이 재촉하듯 물었죠. 그리고 뭐? 내가 만약 헤어지겠다고 계속 버티면 우리 관계를 회사에 알리겠대. 카톡 대화 캡처한 것도 있고 호텔에서 찍은 사진도 있다고. 재민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이 비겁한 남자가 민정을 완전히 올가맨 거예요. 협박과 공갈로요. 그 자식 전화번호 알아? 왜? 내가 직접 통화할 거야. 민정이 깜짝 놀라며 재민을 붙잡았어요. 안 돼. 그러면 더 꼬여. 현우 씨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자존심 되게 세고 한번 삐지면 어쩌는데? 이미 우리 결혼 생활은 망가졌어. 더 망가질 게 뭐가 있어? 재민이 민정의 손을 뿌리치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현우 상무의 프로필을 눌렀죠. 전화 버튼이 보였어요. 하지만 재민은 누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전화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었거든요. 대신 재민은 대화창을 쭉 읽어내려갔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호텔 예약 내역, 둘이 주고받은 애칭들, 그리고 민정이 보낸 메시지들.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오늘 당신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아.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야 해? 재민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문장들은 한때 민정이 자신에게 했던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남자에게 하고 있었죠. 너 진짜 사랑했어? 이 남자를? 재민의 질문에 민정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 현우 씨가 날 이해해주는 것 같았고 우리 대화가 통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착각이었다는 거지. 응. 그냥 일상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것 같아. 너랑의 관계가 너무 무료하고 시댁 스트레스도 심했고. 현우 씨는 그런 거 없었거든. 그냥 나만 봐주고 예쁘다고 해주고. 재민은 이해가 됐습니다. 민정이 도망친 거예요. 결혼 생활의 무게에서, 책임감에서, 현실에서. 그리고 그 도피처가 현우라는 남자였던 거죠. 바로 그때 민정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전화였어요. 발신자는 현우 상무. 재민과 민정이 동시에 화면을 바라봤죠.
벨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받아. 재민이 말했어요. 민정은 고개를 저었죠. 못 받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내가 받을까? 재민의 말에 민정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안 돼. 하지만 재민은 이미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폰을 켰죠. 곧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정아, 생각 정리됐어? 내일 회사에서 얘기하자. 아니면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으로. 여보세요. 재민의 낮은 목소리가 그 말을 끊었습니다. 전화기 넘어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몇 초간의 침묵 후 현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죠. 이번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누구세요? 박민정 남편입니다. 현우 상무님이시죠? 전화기 너머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는 몇 초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재민은 침착하게 기다렸죠. 민정은 옆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민정 씨 남편분이시라니. 현우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동시에 묘한 여유가 섞여 있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도 예상했다는 듯한 태도였죠. 네, 맞습니다. 아까 보내신 메시지 잘 봤습니다. 제 아내한테 우리 관계를 회사에 알리겠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리고 시댁에 꽃바구니 보낸 것도 상무님이시죠? H라고 이니셜 남기셨던데. 재민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흥분한 기색도 없었어요. 오히려 사무적이고 냉정했죠. 현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건 민정 씨와 제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부부 사이라고 해도 간섭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민은 피식 웃었어요. 이 남자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건지 귀를 의심했죠. 개인적인 문제라고요? 제 아내를 유혹해서 6개월 동안 관계를 가진 게 개인적인 문제입니까? 유혹이라니요. 민정 씨도 원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민정 씨가 먼저. 거짓말하지 마. 민정이 소리쳤어요. 그동안 조용히 듣고만 있던 그녀가 참지 못하고 끼어든 겁니다. 내가 먼저라니? 처음에 업무 핑계로 자꾸 밤늦게 불러낸 게 누구야? 술 먹자고 이야기 들어주겠다고 한 게 누구였어? 현우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불렀지. 근데 너 싫으면 안 나왔어도 되잖아. 남편 있는 사람이 왜 상사 꼬임에 넘어와? 결국 내가 선택한 거야, 민정아. 민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현우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처음 거절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던 건 민정 자신이었죠. 재민은 민정의 어깨를 붙잡고 뒤로 물러서게 한 후 다시 전화기를 향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누가 먼저든 이제 중요하지 않네요. 상무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 아내와의 관계를 정말 회사에 알릴 생각이십니까? 그건 민정 씨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죠. 만약 민정 씨가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겁니다. 현명한 선택이요? 이혼하고 상무님한테 가라는 얘기입니까? 직설적이시네요.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재민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 남자는 정말 뻔뻔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유혹해놓고 이제는 당당하게 이혼까지 요구하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상무님 뜻은 잘 알았습니다. 그럼 저도 한 가지 알려드리죠. 상무님이 제 아내와의 관계를 회사에 알리시든 말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뭐라고요? 현우의 목소리가 당황한 기색으로 바뀌었어요. 오히려 제가 먼저 알리는 게 낫겠네요. 상무님, 회사에서 부하 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특히 기혼 여성 직원을 상대로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재민은 계속 말을 이었죠. 제가 알기론 상무님 회사는 상장 기업이고 윤리 규정이 엄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이 직원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상무님 자리는 물론이고 회사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협박하시는 겁니까?
현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재민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무님이 제 아내를 협박하셨듯이요. 저도 증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카톡 대화 내역, 호텔 예약 기록, 그리고 시댁으로 보낸 꽃바구니까지. 민정이 재민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재민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평소 온화하고 조용했던 남편이 이렇게 날카롭고 계산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죠. 제안하겠습니다, 상무님. 오늘부로 제 아내와의 모든 연락을 끊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접근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도 이 일을 조용히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제가 거절한다면요? 그럼 내일 아침 제가 직접 상무님 회사 인사팀에 방문하겠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를 들고요. 그리고 법적 조치도 준비하겠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위자료 청구는 여전히 가능하니까요. 재민의 말에 전화기 넘어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현우가 고민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몇십 초가 지나고 현우가 다시 입을 열었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과했던 것 같네요. 민정 씨한테 더 이상 연락 안 하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겁니까? 네, 약속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대화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재민이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현우가 다시 말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민정 씨, 처음엔 진심이었습니다. 장난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끝나는 것도 어쩔 수 없나 보네요. 상무님. 재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제 아내한테 무슨 감정이 있으셨든 이제는 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남의 가정을 흔들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재민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민정은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재민은 창가로 걸어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고마워. 민정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민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뭐가? 현우 씨한테 그렇게 말해줘서. 나 혼자였으면 계속 끌려다녔을 거야. 재민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저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죠. 착각하지 마. 널 위해서 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한 거야. 민정은 고개를 들어 재민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재민의 어깨가 평소보다 축 처져 보였습니다.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재민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혼해야지. 당연히.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래. 당연하지. 내일 변호사 알아볼 거야. 위자료랑 재산 분할 문제는 법대로 처리하자. 재민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민정은 알았죠. 재민이 지금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요. 다음 날 아침, 재민은 일찍 일어나 집을 나섰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기 위해서였죠. 민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난 6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오전 10시쯤 민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동료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민정아, 너 지금 회사 단톡방 봤어? 아니, 무슨 일인데? 큰일 났어. 현우 상무랑 너랑. 그 얘기가 퍼졌어. 민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급하게 단톡방을 열어봤죠. 그리고 그녀는 비명을 질렀어요. 단톡방에는 현우와 민정의 카톡 대화 캡처 화면이 여러 장 올라와 있었습니다. 호텔 예약 내역, 서로 주고받은 애정 표현들, 모든 게 적나라하게 공개된 거예요. 이게 무슨...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진짜야? 민정 대리 결혼했잖아. 현우 상무가 미쳤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니.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죠. 민정은 급하게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죠.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회사 인사팀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정 대리, 내일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인사팀으로 와주세요. 면담이 필요합니다. 민정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직감했죠. 회사에선 이런 문제에 엄격했거든요. 특히 임원과 직원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는요. 그날 저녁 재민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정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재민은 민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직감했죠. 회사에서 알았구나. 응. 현우 씨가 단톡방에 다 올렸어. 복수한 거야. 어젯밤 당신이 협박한 거에 대한. 재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긴 했어요. 현우 같은 인간이 순순히 물러날 리 없었죠. 내일 인사팀 가야 해. 아마 해고당할 거야. 민정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재민은 소파 반대편에 앉았어요. 그 남자는? 모르겠어. 연락이 안 돼. 아마 회사에서도 문제될 거야. 임원이니까 더 심각하게 다뤄질 거고.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죠. 변호사 만나고 왔어. 이혼 소송 준비하라고 했어. 그리고 현우한테 위자료 청구도 할 거야. 얼마나? 변호사가 3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래. 증거가 확실하니까. 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천만 원. 6개월간의 불륜 관계가 그 정도 가치로 환산되는 거였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정은 예상대로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현우 상무는 명예퇴직 처리됐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조용히 덮고 싶었던 스캔들이었지만 이미 소문은 업계 전체로 퍼진 후였습니다. 재민은 법적 절차를 밟아 현우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을 받아냈어요. 현우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미 잃을 만큼 잃었으니까요. 회사에서의 지위, 명예, 그리고 가정까지. 알고 보니 현우도 기혼자였고 부인이 이 사실을 알고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재민과 민정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서류 위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민정이 먼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재민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민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재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8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거였죠.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민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민은 민정을 바라봤어요. 한때 사랑했던 여자. 이제는 남남이 된 사람. 민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층 버튼을 눌렀죠. 한 달 후 재민은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에서 국화를 가꾸고 계셨어요. 재민은 마당 한쪽에 놓인 쓰레기통을 봤습니다. 그 안에는 말라버린 꽃바구니가 버려져 있었죠. 재민아, 차 한잔 할래?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재민은 마당을 내다봤습니다. 쓰레기통 속 꽃바구니가 보였죠. 꽃은 시들었지만 진실은 더 오래 남더군요. 재민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힘들었지? 괜찮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재민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죠. 하지만 곧 사라졌어요. 모든 것이 그렇듯이요. 아픔도, 분노도, 그리고 사랑도. 결국엔 다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재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가을 햇살이 거실로 들어와 재민의 얼굴을 비췄어요.
따뜻했지만 동시에 쓸쓸한 빛이었죠. 마당의 꽃바구니는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이제 곧 쓰레기차가 와서 가져갈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마치 민정과의 결혼이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